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4월 고PD 이 시간 강의를 맡게 된 이명훈입니다. 제가 오늘 맡게 된 강의는 상담 강의고요. 성공의 8단계 중에 7번째 단계를 제가 안내해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하면 많은 분들께서 사업을 시작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봤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상담을 해야 되나? 그냥 만나서 전달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건너뛰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사업이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상담을 건너뛰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스폰서 사장님 보기도 좀 그렇고 굳이 뭐 할 얘기가 있나 해서 상담을 건너뛰는 분들이 계신데요. 초조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담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자주 해주셔야 잘 될 때 더 잘 되고 안 될 때도 빨리 그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상담이다. 그리고 상담은 어떻게 보면 메나테크 성공의 8단계에서 가장 당장 하지 않아도 티가 안 날 것 같지만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가장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효율이 떨어지는 게 상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은 상담의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상담의 중요성, 그리고 상담을 언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3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갈 건데요. 이 3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분 누구죠? 네, 모두가 알고 있는 타이거 우즈죠. 얼마 전에 제네시스 GV80을 타고 사고가 났다가 굉장히 안전하게 다치지 않아가지고 또 현대차 회장님을 모시고 식사도 했었는데요.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골프를 잘 치는 분이죠. 현재에도 굉장히 또 상위권에 있으시고요. 이분은 상담을 받을까요? 코칭을 받을까요? 받겠죠. 타이거 우즈도 코치를 받습니다. 이미 한 분야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잘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이 운동선수도 꾸준히 상담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서 골프를 치시는데 싱글을 달성하면 평생 400만 원을 따박따박 드리겠습니다라는 조건이 됐어요. 어떤 분한테 골프를 배우시겠어요? 골프를 지난달에 막 시작했던 분한테 배우시겠어요? 아니면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한테 배우겠어요? 이미 잘 치고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겠죠? 꼭 타이거 우즈가 아니더라도 이미 내가 달성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 도달한 사람한테 배워야 빨리 갈 수 있어요. 싱글을 제가 여쭤보니까요. 빠르면 정말 운동 감각이 있고 집중이 되고 방법을 잘 습득하면 6개월이면 갈 수 있고요. 보통은 한 2, 3년, 3, 4년 못 치시는 분들은 평생 가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PD 가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께서 메나테크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 미팅장에만 나오신다고 해서 반드시 PD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PD 이상의 결과를 내신 분들이 그리고 PD가 될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거 우즈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가장 골프를 잘 치는 타이거 우즈도 꾸준히 상담받고 코칭받는다. 하물며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해서 또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미 도달한 사람한테 상담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냥 미팅 건날이 되는 거예요. 웃음 포인트입니다. 네, 상담의 중요성. 상담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상담을 받을 때 그럼 우리한테 어떤 것이 얻어질 수 있을까?
첫 번째요, 올바른 목표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이미 비현실적으로 잡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막 사업 시작했는데 3개월 안에 PD를 가겠습니다. 물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이미 그 지점에 가본 스폰서 사장님과 상호 교류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현실 가능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도전해볼 만한 목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지만 목표 지점까지 나의 현황에서 잘 갈 수 있도록 올바른 목표 설정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두 번째, 그 목표를 도달하게 해줄 우선순위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 지점을 가본 사람과 함께.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얻어진 로드맵과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액션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 혼자 하는 거는 4개 중에 몇 개예요? 하나죠. 그래서 상담받지 않고 나 혼자 열심히만 하겠다는 거는요, 정말 작게 말해서는 30% 정도의 노력 효율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꾸준히 잘 하시는 분들은요, 나의 힘 곱하기 3배, 5배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상담을 빼먹지 말자. 무엇을 위해서? 나의 액션의 3배, 5배 효과성을 위해서. 그럼 상담은 언제 해야 될까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께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상담은 일단 정기적인 상담을 반드시 픽스를 해드리길 권장드립니다. 이 상담 시기를 픽스를 해놓지 않으면요, 긴급하고 또 급박한 일들이 그 상담 시간을 치고 들어와요. 그럼 한두 번, 두세 번 상담이 밀려나다 보면요,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월초 상담 그리고 주간 상담을 다이어리에 픽스를 해놓으셔야 돼요. 지나가다가 사장님의 월초 상담 데이는 언제예요? 그러면은 제 월초 상담 데이는 이날이에요. 사장님의 주간 상담 데이는 언제예요? 몇 요일에 몇 시에 저는 이 시간대에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이에요. 정기적으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요, 성공의 8단계, 성공의 8액션 열심히 노력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도끼로 치면 날이 무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초 상담은 늦어도 월 첫째 1일 시작되고 나서 2일까지, 2일 전에 월초 상담을 맞춰놓고 한 달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월초 상담을 한 일주일 지나고 한다? 그때부터가 그 달의 시작이 되실 거예요. 월초 상담을 보름에 한다? 보름만큼밖에 사업의 효율성을 내지 못할 거예요. 주간 상담 같은 경우는 나의 요일 중에 가장 방해받지 않고 내가 시간 낼 수 있는 시간을 픽스해서 스폰서 사장님과 고정적으로 시간을 빼서 나누는 거죠. 수시 상담 같은 경우도 전화나 줌으로 자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고민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분의 회원가입을 어느 코드에 등록을 할까? 이분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을 할까? 그럴 때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훨씬 더 명확할 수 있어요. 스폰서 사장님 바쁘시던데 바쁜 거 아니야? 바쁘셔서 배려해야겠다. 그럼 스폰서 사장님도 죽고 나도 죽어요. 왜냐면 모든 파트너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요, 스폰서 사장님 배려한다고 해서 상담 요청 안 되죠? 나는 내 생각대로만 하니까 성장 안 되죠? 그럼 스폰서 사장님도 손해, 나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스폰서 사장님을 배려한다면 애매한 것들은 더 자주 물어봐 주시면서 사장님들이 성장하시는 게 훨씬 더 스폰서 사장님들을 위한 길이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 손흥민 사장님, 긴장을 해서 제가. 손흥민 사장님 계신가요? 손흥민 축구선수 분의 이제 아버지가 손흥정님이라고 그 축구를 굉장히 또 사랑하시고 아들을 홈스쿨링으로 해서 이제 손흥민을 지금의 손흥민 선수를 만든 케이스인데 후불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선물이라고. 근데 맨하타크도 그런 것 같아요. 한 PD까지는 또 후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브론즈 PD, 실버 PD 정도는 후불이 아니라 거의 다 선물인 것 같아요. 대가집을 먼저 하고 직급을 성취받는 거죠. 대가집을 먼저 하지 않고 직급을 받은 분들은 다시 빠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량의 법칙은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떤 철학자가 얘기하는데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릴 수 있는 지랄은 한정되어 있대요. 그래서 초반에 많이 지랄을 부리면 나중에 좀 빨리 철들고 초반에 순탄했으면 나중에 노후의 지랄이 부려지더라. 전 그걸 들으면서 우리 사업을 생각했어요. 상담 총량의 법칙이 있구나. 내가 상담을 많이 누적하면 누적할수록 내가 빨리 직급을 가는 거구나. 상담을 건너뛰고 상담을 게을리하고 내가 성장하는 분들은 별로 없겠구나. 그래서 어떤 총량의 법칙이 있냐면 스폰서와 삼겹살 먹고 치킨 먹고 밥 먹고 한 그 음식의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스폰서와 직급이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차를 마셔도 스폰서랑 마시고요. 밥을 먹어도 스폰서랑 밥을 드시고요. 또 치킨을 먹어도 삼겹살을 먹어도 이왕이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거를 이미 도달하신 분이랑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태도를 배우고 시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맨날 파트너분들이랑 나보다 직급이 낮은 파트너분들만 가까이 만나면요 내 직급도 파트너랑 비슷해져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직급의 사장님들, LOS 사장님들 중에 스폰서 사장님이랑 자주 차 마시고 밥을 먹자. 그래서 삼겹살, 치킨, 밥, 차, 총량을 빨리 채우자라는 말씀에 강조를 드립니다. 초기 사업자분들이 있어요. 이제 막 사업을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이분들은 처음에 시스템 조인, 매주 이 시간 언제 뺄 수 있는지, 어떤 SO 미팅에 참석할 수 있는지, MBA를 언제 들을 수 있는지 이 시간대를 픽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 사업자분들을 안내할 때 유의사항이에요. 그리고 아까 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툴 체크 및 활용 방법 안내. 저희는 비즈니스 키트라는 거를 구성을 그냥 안내는 드리거든요. 한 명의 사업자가 시작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카탈로그, 다이어리, 명함, 또 필독서, 회사 사무 이런 것들을 한번 구성을 해본 거예요.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다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미리 산 게 있다고 하면 9만 원대, 8만 원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엠브로토스 반통 덜 드시더라도 사업을 하시기로 마음 드셨다면 빨리 이 구성대로 카탈로그와 다이어리와 문진표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가지고 활용법을 배우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내가 활용법이 터득이 돼야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제품 드시는 건 아까워하지 않는데 이런 툴 사는 거를 아까워한다면 사업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그룹 이제 GL몰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다 구매를 할 수 있게 지금 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안내 받으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에 3가지 꼭지 시스템이 있죠. 성공의 8단계, 카렉션, 자세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 학습하고 체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단 작성, 그리고 우선순위별 명단 가상계보도 그리기, 그리고 트레이닝, MBT 트레이닝 내일 이제 시작하는데요. 내일만 트레이닝이 아니라
내가 초기 사업자다, 아니면 나의 파트너 중에 초기 사업자가 있다, 그럼 만날 때마다 트레이닝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트레이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현장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전달을 할 수 있거든요. 또 SO 3스텝. SO가 되는데 그냥 한 방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3단계가 있는데 1스텝, 2스텝, 3스텝을 잘 갈 수 있게끔 3개월 안에 가이드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의 8액션, 그리고 MVP 트레이닝까지. 이 부분들을 3개월 미만의 초기 사업자분들께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부분 중에 어느 파트로 놓고 봐도 한 70% 이상의 선행이 됐다 할 정도로 초기 사업자분은 100일 동안 잘 가이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파트너를 안착시킬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 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다이어리와 상담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다이어리와 상담 양식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양식은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는데 나를 이 사업을 소개시켜준 스폰서가 있고, 근데 그 스폰서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시고 또 미팅장도 잘 나오지 못해요. 근데 이런 강의장에서 스폰서와 상담하세요, 스폰서와 상담하세요 하는데 나는 미팅장에 있는데 그 미팅장에 나오지 못하는 스폰서와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가이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스폰서도 이 시스템에 조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폰서이긴 하지만 시스템 스폰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스폰서를 잘 지정해야 되는데, 가이드 스폰서라는 거는 내가 등록된 이 업라인 LOS 중에 시스템에 조인되어 있고, 이왕이면 추천한 분이면 좋지만 추천한 분이 이제 사업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나를 성장으로 이끌어 주실 그 스폰서, 시스템 안에서 이미 성과를 내신 스폰서를 지정을 하셔가지고 이 정기적인 상담을 요청하시면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추천했지만 나랑 비슷하게 성장해야 되는 그 스폰서는 같이 상담 받으시면 같이 성장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 밖에 있는 스폰서와는 상담하는 게 나에게도 손해고 그 스폰서에게도 손해가 돼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파트너들의 상황이나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비빔밥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코스 요리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빔밥식 화법은 뭐냐면요.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 파트너의 말, 나의 생각, 이런 걸 다 짬뽕해서 얽어부려서 어떤 게 파트너 생각이고 어떤 게 내 생각인지 모르게 그냥 나의 의도대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그 파트너가 얘기한 건지, 나의 느낌이 뭔지. 비빔밥처럼 비비는 게 아니라요. 벌어진 사건은 무엇이고, 그 파트너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고, 나는 그걸 통해서 어떤 고민이 되었고, 이걸 코스처럼 섞이지 않게 잘 얘기해야지 올바른 가이드가 나오는데요. 아, 사장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파트너 사장님이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파트너 사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 파트너는 한마디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의 추측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애매하게 스폰서 사장님은 그 파트너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고, 그 파트너가 어떤 얘기를 했고, 내가 어떤 고민이 생겼으며,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그래야 명명백백하게 가이드가 나올 수 있는데, 비빔밥처럼 얘기를 하면 가이드도 혼동이 생긴다. 그래서 팩트와 나의 생각을 분리하자. 파트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분리해서 상담하자. 나의 의도대로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얘기하지 말자.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뭐 바쁘거나 개인적인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사정이 생겨서 상담을 못 해주는 경우에는요, 그 차상위 업라인 분한테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양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룹에서 배전 사장님께서 이제 마무리로 해서 이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이라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그 안에 비즈니스 상담도 있고, 또 마음 나누기도 있고, 소통도 있고, 또 그냥 주고받으면서 전략 미팅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반드시 빼놓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한테 있었던 사건들이나 그런 이벤트들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한 단어로 또는 한 문장으로. 두 번째로 그 사건들 중에 의논이 필요한 내용들을 단어나 문장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단어나 이름이나 문장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나누어도 3시간 상담할 거 30분으로 끝낼 수 있는데 이렇게 적어 놓지 않으면 마음 나누기와 소통과 고민 상담과 에너지 충전과 사업 비즈니스 상담 얼버무려가지고요. 이것도 3시간 갔는데 막상 사업적인 상담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형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기 전에 이 양식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의논할 내용은 뭔지, 도움 요청할 건 뭔지, 어떤 분을 후원 요청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스폰서 사장님 편리를 위해서, 우린 상하 조직이 아니거든요. 나의 명확한 가이드를 받음으로써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식을 꼭 지참을 하시고, 이 두 번째로는 현재 맵, 그리고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들, 이 두 번째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되시는 거죠. 비즈니스 상담은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양식에 따라서 짧고 굵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에너지 받고 싶은 에너지 충전, 고민 상담 이런 것들은 또 자유롭게 그 이후에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반드시 양식을 가지고 하자. 그리고 이제 월간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간 상담은 매주 일어났던 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내가 도움 요청할 부분, 이런 부분이겠지만, 월간 상담은 또 한 달을 내가 피드백해보고, 앞으로의 한 달을 계획해보고,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인지, 한 달 단위로 좀 길게 계획을 세우고 상담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프로포즈 명단 30인. 아까 명단 작성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이 30인의 명단, 내가 30명이 없다 그러면 15명, 20명 적고 나서 나중에 추가를 하신다는 목표로 이 프로포즈 명단 30인 명단을 가지고 다이어리에 있는 월간 사업계획 양식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회 중에 1회는 월간 사업계획까지 함께 상담을 하시면 스폰서 사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시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꼭 기억해 주세요라는 차트를 하나 넣었는데요. 첫 번째로, 상담은 고도의 기술적인 어떤 상담이 아니라요, 함께 체크하고 점검하는 거라는 그 개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이라고 하면 뭐 최면 상담, 뭐 심리 상담, 고민 상담, 내가 엄청난 역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파트너 상담해주기도 무섭고 뭔가 좀 무겁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에 내가 누굴 만났는지,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어떤 의논할 부분이 있는지, 어떤 도움 요청할 것이 있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양식에 맞춰서 서로 소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양식을 활용한 사업 상담과 일반적인 소통. 일반적인 소통은 고민이나 Q&A, 기타 소통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나누자. 그렇다고 해서 사업 상담만 하면 안 돼요. 근데 분리해서 그 미팅의 성격을 가지자는 거죠. 내가 먼저 받아야 남한테 줄 수가 있죠. 상담도
내가 받지 않았는데 파트너 상담 다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나의 전략, 나의 우선순위나 나의 목표는 제대로 세우지 않고 방향 점검을 받지 않았는데 파트너한테 해준다는 거는 뭔가 안고 없는 찐빵이 전달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부터 받고 그 다음에 주자라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은 관계 위에 세우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 과정을 관계심을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임을 명심하시고 그 위에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상담이 피드백이 같이 들어가야지 탈 없이 갈 수 있지 그냥 지적만 하고 또 잘못된 것만 꼬집고 정답만 내려주는 거는요 관계가 바닥이 나면 그 파트너는 할 맛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서로 응원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담할 때 스폰서는 상사도 아니고 윗사람도 아니고 그냥 단지 이 사업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파트너한테 조금 더 성장에 필요한 그런 로드맵을 중요한 우선순위를 찍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지 반드시 직급이 높다고 해서 지위나 권위가 더 큰 게 아니에요. 상담을 할 때 스폰서인 나는 파트너한테 보채지 말고 보채칭하자. 내가 먼저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요. 함께 체크하고 절대 지적하지 말자는 거죠. 이미 함께 체크하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파트너분들한테는 엄청난 동기부여고 엄청난 피드백이기 때문에 보여주고 체크하고 왜 나처럼 이렇게 못하냐 이러면은 인정은 될 수 있지만 관계심이 확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고 체크하고 칭찬하자.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여기에서 잤죠 저희가. 김종만 사장님, 아까 강의하셨던 김종만 사장님, 배재현 사장님과 한 방이었거든요. 심현진 사장님, 그러니까 브론즈 PD 사장님들이 어제 이제 브론즈 VIP 미팅이 있었고 저녁 식사 같이 끝나고 이제 저녁에 함께 잤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스트레칭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배재현 사장님께서 베란다를 보시면서 팬티바람으로 스트레칭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딱 흘려서 보다가 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했죠. 그래서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여주지 않는데 그냥 체크하세요, 상담하세요 이러면 잘 안 먹히거든요. 근데 하물며 배재현 사장님은 저를 스트레칭 하라고 권유도 안 했어요. 그냥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고 함께 체크하고 칭찬하자. 내가 기대한 건 5가지여도 한 가지만 했더라도 그걸 칭찬하자. 그럼 그 파트너는 에너지를 얻어서 2번째, 3번째도 할 의욕이 난다는 거죠.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업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다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많이 해보셨죠? 근데 학교에서 10명의 아이들이 똑같이 돋보기를 들고 있다고 다 불이 나던가요? 불이 나려면 몇 가지 충족돼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뜨거운 태양. 2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탈만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이왕이면 검은색 신문이면 더 좋겠지만 돋보기가 세면 나무도 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태양을 에너지를 모아줄 돋보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돋보기를 들 내가 있어야 되죠. 이 4가지 조건이 잘 맞아야 되는데요. 우리 사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돋보기를 들고 있어도 해가 떠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저는 이 태양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이 신문지는 뭐예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잠재 고객, 잠재 가망 사업자, 시장성이에요. 명단. 돋보기는 도구예요. 내가 이 도구를 가지고 시스템과 타이밍을 잘 맞춰서
신문지를 태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태양을 모으는 이 포인트를 모르네? 그러면요, 오래 들고 있으면 타겠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 아이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너 3시간 들고 있어도 타지 않을걸? 그럼 그 친구는 정말 멘붕이 올 거예요. 탈 기미가 없거든요. 이 신문지 태우는 거는요, 이미 태워본 사람이 잘 태워보거든요. 좀만 포인트를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타이밍도 지금 좋고요, 시스템도 완벽하고 시장성도 좋고 우리한테 도구도 잘 주어져 있잖아요. 내가 이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미 불을 내보신 스폰서 사장님한테 꾸준히 잘 상담하면서 매일매일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내가 피드백 받으면서 내가 이 시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제 GIP 지금 도전 중이잖아요. 지금 도전 중이신 분들 계시고 이제 막 시작하셨지만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GIP가 뭐야 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GIP를 갈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혹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나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GIP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올해 GIP를 도전 한번 해보시고 성장을 하셔가지고 매년 저희와 함께 GIP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